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키우기 쉬울까요? 강아지는 산책, 놀이, 훈련 등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사회화와 훈련이 중요하며 활동량이 많아 보호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반면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산책이나 배변 훈련이 필요 없어 시간적 부담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목욕도 자주 필요 없고 자율급식이 가능해 바쁜 직장인이나 고양이를 집에 오래 혼자 두어야 하는 가정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강아지보다 상대적으로 키우기 쉽다, 강아지보다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은 정말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지만 맞다고 할 수 있는 그 반도 사실 고양이와 강아지의 성향차를 잘 알지 못하고 강아지의 기준에서 바라본 시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흔히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키우기 쉽다고 하는 이유 4가지와 그 이유가 정말 맞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강아지를 키우시는 집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압도적으로 산책이 아닐까 싶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 시간 산책을 해야 하고 특히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의 경우 집사님의 체력이 많이 따라줘야 하죠. 강아지와의 산책은 물론 즐겁지만 때론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죠. 저도 10대, 20대를 제게 막내 동생이었던 우리 5 강아지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에 비해 고양이는 산책을 안 해도 되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고양이는 너무너무 키우기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야행성 본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물론 집사와 오랜 시간 함께한 고양이는 집사의 생활 패턴에 맞춰 밤이 되면 집사와 같이 잠이 들어요. 그래도 고양이는 보통 새벽 4, 5시면 일어나 집사를 깨워요. 집사에게 놀아달라거나 밥을 달라고 조르죠. 고양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일단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아 집사는 새벽잠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보통 무시하는 게 답이라곤 하지만 고양이를 사랑해서 가족으로 같이 사는 집사 입장에서 무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2 이상이라면 더 어려워요. 집사에게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짜증이 난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에게 그 짜증을 돌리기 때문에 집사가 중재해줘야 하거든요. 고양이들은 매우 예민한 아이들이라 한번 관계가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집사가 항상 신경 쓰며 중재해줘야 해요. 강아지처럼 산책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지만 잠을 잘 못 자서 체력이 딸리는 경우도 많음을 아셔야 해요. 저희도 고양이를 처음 키울 때 남집사가 새벽잠을 못 자고 출근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여집사가 고양이들과 거실에서 따로 잤어요. 둘째, 고양이는 배변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처음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배변 훈련이죠. 패드를 깔아주는 반복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집사도 초보라면 더더욱 힘들죠. 만약 야외 배변을 하는 강아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2, 3번은 배변을 위해 산책을 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처음부터 모래 위에 볼일을 보죠. 저도 초보 집사일 때 고양이가 알아서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충격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정말 댕 집사님들 입장에서 고양이는 누워서도 키울 수 있다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고양이들이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 화장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죠. 고양이는 매우 예민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를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문제가 배변 실수로 이어져요.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 쉬 냄새가 매우 강해요. 물론 모래에 쉬를 잘하고 모래로 숨겨놓고 나오기 때문에 정상 상황에서 문제될 게 없지만 고양이가 여기저기 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정말 난감해져요. 닦아도 쉬 냄새는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고양이는 낯선 사람의 방문, 가구 위치의 변경, 특히 고양이 용품이나 화장실 위치의 변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배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 실수로 그치지 않고 특발성 방광염이 발병하는 건 고양이에게 정말 흔한 일이에요. 방광염을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신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집사는 항상 고양이의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조심조심 해야 하고 고양이의 화장실을 체크하며 배변 상태에 변화가 없는지 세심히 확인해야 해요. 셋째, 고양이는 자율급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식탐이 강한 경우가 매우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밥만 보면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반면 고양이는 밥그릇에 사료를 많이 부어두어도 조금씩 나눠 먹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 집사는 밥을 많이 부어놓고 장시간 집을 비워도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의외로 많은 고양이가 해당되지 않아요. 저희 고양이들도 스스로 조금씩 먹는 애들은 꼬돌이 이쁜이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무조건 다 먹고 너무 급하게 많이 먹어서 토하는 경우도 많아요. 수의사님에 따르면 길에서 힘들게 생활했던 아이들일수록 식탐이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밖에서 굶주렸던 트라우마는 사라지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 모두 길냥이 출신이고 많이 야이고 아픈 상태에서 구조했어요. 여전히 밥만 보면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곤 해요. 넷째, 고양이는 독립적이라 혼자 두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쁜 일정이 많거나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면 고양이를 키우고 적극적인 교감과 활동적인 환경을 원한다면 강아지를 키우라는 설명을 보았을 때 집사로서 너무 속상했어요. 고양이는 집사가 기분 느낄 때만 잠깐 이뻐해주고 밥 주고 치워주기만 하면 되는 키우기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표현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 집사에게 매우 의지하며 집사와 함께 있고 싶어해요. 집사 없이 집에 혼자 남겨진 시간을 매우 힘들어하고 집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쉬운 마음으로 고양이를 입양하지는 마세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생명을 책임지는데 쉬운 거는 없어요. 고양이는 정말 많은 정성과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랍니다.